정말 좋은 게임기, 1300만원짜리 게임기가 하나 남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연금 없이 상사로 전역한 지 1년. 과연 군대 생각이 다시 날까?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전역하기 전에 세운 계획, 총 3가지 계획을 세웠고 1안, 제가 생각하는 사업, 지식 창업을 생각했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서 대성공한다. 그런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세웠고, 두 번째 안,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택배로 생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걸 시도해 보겠다. 이게 두 번째 안이었고, 세 번째, 나와봤는데 제가 사회에 적응 못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경체 군무원, 7급 경체 군무원으로 다시 들어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직 교육 기간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직 지원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바로 1안을 포기했고 2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전직 지원 교육 때 만났던 분들 중에 포리얼님이라고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사업가, 투자자, 작가, 강사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이분도 만났었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 대표님도 많이 만났었고, 정말 다양한 교육도 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최근에 캡틴 김상우님 채널에 올라온 행정사님, 그분도 제가 만났었어요. 제 전직 지원 기간은 23년 6월부터 24년 4월이었고 1안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다가 24년 3월 기준으로 1안은 일단 안 될 것 같다,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포터2를 계약했어요. 그때 제가 포리얼님이나 부일남님 만나면서 정말 많이 물어봤고, 아니면 다른 사업가분들이랑 여러 가지 모임도 나가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 경험이 충분하세요? 없으면 경험부터 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에 일단 1안을 포기하게 됐어요. 일단 지금 전역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안정적인 수익원이 확보가 돼 있죠. 월 순수익 500만원 정도. 물론 대부분 몸을 쓰는 일이에요. 그리고 전역 후 2년차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일을 좀 확장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생활하는데 문제없는 돈이 벌리고 있으니까 이 일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을 해보자. 그리고 3안 군무원 경체 이제 계획에서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제가 여러 가지 댓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왜 전역하고 바로 1년차에 월 1000만원 정도 벌듯이 성공을 해야 되냐? 자, 1년차에 성공을 못할 수도 있죠. 2년차, 3년차, 5년차 가면서 더 많은 걸 해볼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되더라도 지금처럼 월 500 정도 순수익은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군생활이 쉽다, 편하다. 군생활이 사회에 비해 정말 쉬운 활동인가요? 만약에 군생활이 정말 사회보다 쉽다면 처우 개선이 필요 없잖아요. 쉬운 만큼 돈을 적게 받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솔직히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환경적인 요인, 연간 근무 시간, 여기에는 당직이랑 훈련을 포함된 연간 근무 시간을 생각했을 때 사회보다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게 군인이에요. 다만 군인분들은 그냥 했던 일이고 하던 일이고 익숙해서 계속 하려는 게 편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20년 전, 30년 전에 군대를 생각하시는 분들, 상사만 달아도 그냥 편하게 행정반에 앉아서 업무 지시만 하고 논다.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보호관이 나가서 용접을 해야 되고, 행정보호관이 직접 뭔가를 해야 되고, 행정보호관이 가장 바쁘고 기피되는 보직이에요. 거기에 인구 감소 문제로 들어오는 사람도 적고, 특히 들어오는 병력들, 병무청에서 정말 팔다리 달려있으면 일단 보내잖아요. 그런 거 케어하는 스트레스, 병무청에서 다 걸러주고 입대시키면 안 되는 인원들까지 다 보내는 이 상황에서 군대가 편하다? 솔직히 상사 정도면 월 7, 800은 받아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군무원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연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하시는 분들 있죠.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 40대 중반 이후 분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젊은 분들은 연금이 과연 무사할 것 같을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연금이란 건 다음 세대가 돈을 내줘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역자랑 임관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1분기 기준이에요. 2021년 1분기 전역자가 2695명, 그런데 임관자가 부사관 2156명에 임기재 부사관이 1493명이 임관을 했어요. 이 정도면 기여금을 내줄 사람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돼요. 2023년 전역자 2635명, 자, 임관자 현역 민간부사관 915명, 그리고 임기재 부사관 686명.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죠. 이 사람들의 기여금으로 이 전역자들을 충당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2025년 올해 1분기 전역자는 2281명, 임관자는 부사관 749명에 임기재 부사관 523명. 여기는 더 심각해졌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 임관자가 줄어든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기간에 하사로 임관해야 될 인원들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인구 자체가 감소했다. 그런데 이 인구 감소 폭보다 지원율 하락이 더 커요. 이거는 군대 내부에 문제가 있다. 즉,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27세부터 32세까지의 인구가 있죠.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뭐냐? 27세는 66만 명이었는데 32세는 72만 명이에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 뭐 1대1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좀 비교해보자면 지금 27세부터 32세까지 인구랑 0세부터 5세까지의 인구를 한번 비교해보면 출산율이 0.78명이 나왔죠. 1대1로 비교하기도 좀 어렵고 솔직히 지금 0세가 27세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보통 30세 정도에서 출산을 했겠죠. 그래도 그냥 감안하고 보시면은 72만 명이 30만 명을 낳았다. 66만 명이 23만 명을 낳았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32세 72만 명이 30년 뒤에는 62세가 되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거나 공무원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군인연금을 받고 있겠죠. 그거를 누가 내줘야 되냐? 지금 0세인 이 인원들 23만 명이 72만 명을 부양을 해야 된다. 지금 연금 구조로 가능할까? 거기다 또 다른 문제. 지금 27세가 66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나온 자녀가 23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세인 48만 명이 5, 6년 뒤에는 자녀를 낳겠죠.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0세 출산율이랑 비슷해요. 지금 32세가 70대가 됐을 때 앞으로 5, 6년 뒤 48만 명에서 나오는 출산율이 또 추가적으로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죠. 만약에 출산율이 1이 안 나왔다, 0.8이 나왔다, 20만 명이 당연히 무너지죠. 그럼 그 20만 명이 또 이 66만 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여기서 좀 더 미래로 가보면 지금 이 0세 인원들, 이 인원들이 30년 뒤에 자녀를 낳았을 때 출산율이 1이 나온다 해도 12만 명이 안 돼요.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연금을 충당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난다. 사람이 살아갈 날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연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이거는 군인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 공무원, 국민연금 모두의 문제고 군인연금 개혁 반대하고 군인을 챙겨줘야 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그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게다가 요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박아 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 돈이 떨어지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충당해 주겠다. 세금 들어갈 때가 또 생겼네요. 그래서 연금 때문에 군대나 공직사회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아예 지워졌어요. 이 문제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과연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국민연금 지급 보장 20년 뒤, 30년 뒤에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일단 모르겠다 이런 마인드예요. 왜냐? 어차피 고갈은 2060년대 가서 고갈될 거고 이때 엄청난 세금이 들어갈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들어갈 건데 솔직히 그렇게 들어갈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냐?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13%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2%를 더 올리고 국가 세금으로 2%를 더 충당하면은 연금 고갈을 30년 이상 늦출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지급을 명분화해 놨지만 당장 세금을 넣진 않겠다. 우리는 몰라. 미래에서 너네가 어떻게든 해봐라. 이런 생각으로 개혁안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일본을 좀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가 10년 뒤에 한국에서 더 큰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캥거루족이란 것도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도소가 정말 많이 필요할 거예요. 교도소. 노인요양원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도 세금이 다 들어가야겠죠. 과연 이 공적연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경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득세부터 모든 세금이 줄어들 텐데 이거를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이 잘 빌드업을 해놔가지고 어떻게 대응해도 모자랄 판국에 당장의 표심만 잡고 미래 세대는 알아서 해라. 나 몰라라. 여기에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경제가 많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힘들지만 돈이 많이 벌리고 많이 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공사 현장이나 화물업계. 그런데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단가를 인하하다 보니 인원이 부족해지고 이 부족한 인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고 힘들지만 많이 벌어서 많이 써야 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돈을 쓰지 않는다. 경기가 계속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고 장기적으로 기업에 타격이 생길 거다. 실제로 지금 화물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이 종종 있고 쿠팡의 간선 차량이라고 하는 차량들에도 외국인 기사들이 종종 보여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연금 때문에 공직사회로는 절대 안 돌아갈 거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 배송구역이 바뀌었고 퇴근 시간이 상당히 빨라졌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빨라진 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더 많이 할 예정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기존 배송구역은 퇴근 시간이 되게 어정쩡하고 퇴근하고 나서 뭔가 일을 벌릴 수가 없던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뭔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채널은 군대 얘기 쪽으로 주제를 좀 좁혀놓고 김상사의 군대 이야기라고 채널명도 좀 바꾸고 앞으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오픈할 예정이에요. 김상사의 디지털 공작소라는 채널을 하나 오픈할 예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컴퓨터도 한 대 주문을 해놨고,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양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2017년에 썼던 컴퓨터인데 1080 Ti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부대에서 컴퓨터 조립을 정말 전문적으로 했었고, 제가 부대 간부들의 컴퓨터 AS도 정말 많이 해줬고, 견적 상담도 제가 다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견적 내준 거 부품으로 받아서 제가 직접 다 조립해주고, 그리고 제가 컴퓨터로 정말 이상한 거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투자한다고 소비를 정말 줄이면서 이 모든 거를 끊었다가 정말 제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여기서 돈이 벌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거를 가능하면 사업화를 해볼 거고, 만약에 사업화가 안 되고 실패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게임기, 1300만원짜리 게임기가 하나 남는 거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